안녕하세요. 범블랑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3,000건대, 역대급 바닥인데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왜일까? 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3,000건대,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1월달 들어서면서 2,000건대로 지금 집 하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원 이 서울 집값이 0.02% 정도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체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일 기준으로 2,093건으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지난해 8월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직전월에 9,220건을 기록한 뒤에 8월에는 6,517건으로 급감했고요. 4개월 연속 지금 3,000건대로 주저앉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2024년 9월부터 3,170건으로 내려앉았고, 10월달 3,812건, 11월달 3,361건, 12월달 3,126건, 그리고 1월달 들어서면서 2,250건으로 극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아파트 가치를 견인한다라는 그런 어떤 비례관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함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전에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도 워낙 거래가가 어마무시 높았기 때문에 소소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거래가가 받쳐졌는데,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손절에 가까운 이 절벽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거래가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서울 1일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지금 하루에 20건밖에 나오지 않고요. 전세는 5건, 월세는 7건으로 지금 찍고 있네요. 이런 사정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월 달에 11억 정도 찍었었는데, 2월 달에는 11억대에서 9억대로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거래량과 거래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매물 역시도 지금 82,000건까지 쏙 빠지다가 다시 2월 6일부터 86,000, 2월 7일 87,000, 2월 8일부터 89,000, 9만 건에 이르는 추세로 다시 오름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집주인들이 간을 봤어요. 이게 상황이 미국발 이 관세 영향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마도 별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 거래량은 다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름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내놨던 매물 다시 걷어들이면서 뭔가 좀 간보기를 했는데, 역시 집값이 아주 하강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해서 다시 투매에 가까운 매물들을 지금 내놓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거래되는 매물들은 거의 금매입니다. 금매 물건의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어떤 이 물건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 안 돼. 서울 아파트 매물 다시 9만 건 넘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 거래 끊기자 9만 건까지 쌓인 매물, 이런 어떤 도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반포는 평당 2억을 돌파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강남 3구에서 아주 그냥 반년 만에, 1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나오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거래가였기 때문에 이게 평균율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수도권, 전국 그래프를 보시면 스키슬로프 쫙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서울 역시도 0% 거의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와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0.02로 살짝 반등의 추세를 이번 주에 보였지만, 역시도 이 그래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궤적을 가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자본 자체가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집주인들은 오히려 빨리 집을 팔고 나가려는 탈출장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지금 동반해서 같이 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죠.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뭐 지난주에 살짝 좀 반등을 치는가 싶더니 외국인이 다시 지난 주말 장에 마이너스 2,300억, 그리고 기관이 2,000억 이상 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 자본 유출이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5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앞으로 뭐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 높고요. 이제 뭐 국장을 탈출하자라는 어떤 분위기에 힘입어서 48.3%까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반면에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거의 89.6%까지 뛰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초부터 정부가 밸류업을 펼쳤으나 국내 증시 성과가 뭐 주요국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뭐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자본 유출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입은 고금리로 인한 차단, 그리고 유출은 거래량 손절로 지금 봉쇄되고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어정쩡한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급격한 가두리 현상으로 고사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가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뭐 이어지게 된다면 전통적인 이 자산 시장의 아파트 시장 가격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당장 내일부터 다수 국가 상호관세 발표로 확정이 될 가능성 높아요. 이 상호관세라는 건 니들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흑자를 보면 우리가 손해니까 그에 걸맞는 관세를 때려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라는 말이 평등한 어떤 키워드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미국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일한 공정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 공정한 건데 상대적으로 관세를 맞는 그런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살떨리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된다면 글로벌 무역 중대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수출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 장벽이 떡하니 서게 되면 이걸 좀 우회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무역 수지 자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파트 가치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난주에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해서는 10%, 중국이 빡이 쳐가지고 그럼 우리도 니들한테 관세 매길게 해서 15% 정도의 보복 관세 추가로 맞대응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이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찍었어요. 그래서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해 아니냐,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 불안한 거예요. 관세 부분이 경제 전반을 좀 뒤흔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빠졌는데, 가상화폐도 지금 관세 때문에 흔들흔들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지난 주말에 1억 4,900까지 간신히 그래도 좀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었죠. 이더리움, 뭐 리플, 뭐 도지코인 역시 계속적으로 하강 국면을 보이는 그런 어떤 영향도 바로 관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변수가 생긴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을 좀 붐업하고 주식 시장도 뭔가 좀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취임하면서 관세 때문에 가상화폐 주저앉아, 그리고 주식시장 흔들거려. 뭐 당연히 뭐 트럼프 장남도 가상화폐는 금융의 미래라면서 지나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들고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11% 하락한 것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하고 있죠. 앞으로 이 관세 부분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미국은 자국의 5경 8천조나 되는 이 빚더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트코인 비축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관세로 미국 증시가 날아가는 그런 포인트를 트럼프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어서 부스트업 할 가능성 높고, 가상화폐 역시도 미국 부채를 지워야 되니까 끌어올릴 가능성 높고요. 2월 중후반부터 앞으로 이 연준의 금리 상황,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상승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역으로 따지자면 전통자산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지금 시중은행 부분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와 대비되는 전통적인 자본시장 아닙니까? 이게 부실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당연히 PF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이 자체 부실이 또 큰 문제로 화두가 돼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횡령사고 때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내일부터 시작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지난주를 달궜던 우리은행 부당대출이 2,334억 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농협도 1,541억까지 부당 취급을 해서 대규모 적발이 됐는데, 우리국민농협 부당대출 규모만 3,875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점별 영업정지를 때려맞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체 이 부당대출로 인해서 부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은행 건전성에도 큰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은행도 내부 통제 전문력을 신설을 해서 내부 통제 역량 강화를 하겠다, 부당대출 파장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검찰은 또 농협은행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30억에서 4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금 시중은행의 모습인데, 가뜩이나 지금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 4대 은행 대손 충당금 적립 정말 열심히 쌓아 나가고 있었죠. 8조까지 지금 쌓아 나가고 있는데,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 잔액이 8조 1,320억 원, 0.84%로 늘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또 갉아먹는 거, 연체율이 0.52%, 0.06% 정도 상승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부당대출 물려있어, PF도 약간 물려있어, 또 연체율 증가에 시중은행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은행의 어떤 건전성, 투명성이 지금 훼손되기 시작하면 지금 고객들이 맡긴 돈도 좀 위험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중은행이 주담대 이 가상금리를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이 건전성 위기가 PF, 가뜩이나 지금 쫙 깔려 있는 거고, 게다가 자체 연체율 증가하죠. 부실 대출로 인한 후폭풍으로 앞으로 금리를 더 쪼여올 것은 분명합니다. 영끌 아파트들 고사될 위기에 있고, 신규 대출 그러니까 신중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집값은 기대 이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대외적인 동서남북 부동산 시장이 뭔가 호재를 붙들고 있을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악재로 포위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강 국면으로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접근하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시장에서의 건전성 위기, 미국발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올 가능성 높고요. 지금 시중은행에서의 이 PF 문제, 그리고 연체율 증가, 부당대출로 인한 이 후폭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당연히 금리를 양보하지 않는 측면으로 갈 겁니다. 예대금리 마진 더 높여서 수익률 땡겨야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2025년은 금리가 만만한 금리,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빰빰한 북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